my baby. Got me staring at you. So I'm crazy. Won't you bend that back for me? We won't stop. Got your feet both live. 네, 오늘은 낚시터 성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여러 가지 낚시 장비들, 준비물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꼭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인 아이템과 장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낚싯대인데 작은 무게를 가진 그 루어나 웜을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장비들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가지고 계신 그냥 베스 장비를 써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청어 낚시에 최적화된 장비를 썼을 때보다는 같은 무게의 루어를 던질 때 송어 전용 장비를 썼을 때 던질 수 있는 거리와 그냥 일반 베스 장비, 그러니까 송어 장비가 아닌 다른 장비로 던졌을 때 캐스팅 가능한 거리, 손맛, 그런 것들에 의해서 차이가 나고, 송어가 입질을 했을 때 얼마나 민감하게 내가 빨리 그 송어의 입질을 파악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송어 전용 장비를 썼을 때가 그 송어 낚시의 재미도 훨씬 더 느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가의 차이라고 그러죠. 송어를 한 마리라도 더 잡으실 수 있고, 장시간 낚시를 했을 때 몸에 주는 피로감도 훨씬 덜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낚싯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어 낚싯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휘임새가 좋은, 좀 라이트한 그런 낚싯대를 사용합니다. 송어 낚시에 사용하는 이런 낚싯대들은 UL, 그러니까 울트라 라이트, XUL, 그러니까 울트라 라이트 때보다도 더 힘새가 좋은 XUL까지도 있습니다. 송어 낚싯대를 고르실 때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울트라 라이트 때나 혹은 그 이상 조금 가볍고 힘새가 좋은 송어 전용 로드를 쓰시면 좋아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로드도 울트라 라이트 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송어 낚시를 위해서 로드를 하나 구매를 하신다면 이런 최소한 울트라 라이트나 XUL 대 정도 되는 송어 전용 로드를 하나를 구입을 해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설명드릴 것은 릴입니다. 릴인데 스피닝 릴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간혹 송어 낚시터에 가보면 베이트 릴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대다수의 분들은 이런 스피닝 릴을 사용을 해서 낚시를 하십니다. 여기 스피닝 릴마다 보면은 이렇게 번호가 써 있습니다. 저희가 송어 낚시에 주로 사용하는 것들은 800번, 1000번 요 정도에서 사용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2개, 3개를 사용을 할 때는 1500번 정도도 사용을 합니다. 스피닝 릴은 1000번에서 800번 정도 되는 소형 스피닝 릴을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릴을 구입하실 때 이제 몇 가지 확인하실 사항은 무게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드랙 조절이 잘 되는, 이런 드랙 조절이 잘 되는 릴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세 번째 설명드릴 것은 낚싯줄인데요. 낚싯줄은 이제 보통 저희가 모노라인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라인 굵기는 보통 한 3에서 4LB 정도, 1호 라인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저희가 보통 송어 낚시에 사용하는 스푼의 무게들이 1g, 2g, 3g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은 무게를, 그런 작은 어떤 루어나 웜을 멀리 캐스팅하기 위해서는 라인 무게도 가벼워야 합니다. 라인이 두껍고 무거울 경우에는 똑같은 무게를 던지더라도 날아가는 비거리가 라인이 굵으면 멀리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은 힘으로도 멀리 캐스팅하기 위해서 라인은 최대한 가는 것을 쓰시는 게 좋고요. 라인을 선택하실 때는 송어 전용 라인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 중에 라인 굵기는 3에서 4LB 사이에서 3LB 또는 4LB 정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낚싯대는 송어 전용 낚싯대를 쓰시면 되고요. 휘임새라 그러죠. 휘임새 정도는 울트라 라이트 UL 대나 XUL 대 정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릴은 스피닝 릴, 그러니까 로드도 스피닝 로드고 당연히 릴은 스피닝 릴 1000번에서 800번 사이의 소형 스피닝 릴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 낚싯줄은 모노라인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굵기는 3에서 4LB 정도. 뭐 제가 만약에 처음 하시는 분께 추천을 드린다면 한 4LB 정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낚시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미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에 대해서 종류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드베이트. 네, 송어 낚시도 베스 낚시처럼 하드베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종류는 베스 낚시에서 하는 그런 종류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굉장히 소형 사이즈인 거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크랑크 베이트고요. 길이는 한 3cm 정도, 뭐 요거보다 더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송어 낚시에도 크랑크 베이트, 바이브레이션, 미노우, 뭐 여러 가지 포퍼까지도 있고요. 요런 하드 베이트도 몇 가지를 종류별로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하드 베이트를 구입하실 때 송어 낚시터에서 송어용 그 하드 베이트들은 트래블 훅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늘이 이렇게, 저희가 베스 낚시할 때 쓰는 바늘이 이렇게 3개짜리, 그러니까 트래블 훅이 달린 그런 하드 베이트는 구입을 하지 마시고요. 싱글 훅이라고 저희가 뭐 붕어 낚시라든지 바다 낚시할 때 쓰는 것처럼 이렇게 외바늘 형태로 된 미늘이 없는 하드 베이트를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송어 낚시가 저희가 보통 하는 낚시터들은 손마터, 그러니까 잡아서 놔주는 캐치 앤 릴리즈를 하는 그런 낚시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송어가 될 수 있으면 상처를 입지 않도록 미늘이 없는 바늘을 사용해서 낚시를 하니까 하드베이트를 선정을 하실 때 바늘 형태를 한번 잘 확인을 해 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설명드릴 거는 스푼이에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뭐 종류별로 이렇게 사실 몇 가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스푼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생긴 모양에 따라서도 그 단면이라고 할까요? 그런 단면의 모양에 따라서도 종류가 많이 있고, 또 같은 종류 내에서도 색상, 그 다음에 재질에 따라서도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사실 몇백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송어 낚시를 할 때 그래도 범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스푼인데요. 이제 송어들이 봤을 때는 얘가 이제 어떤 작은 벌레나 물고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스푼이 수면에서 떨어지거나 가라앉고 이렇게 할 때 자기들이 먹던 사료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공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스푼도 좀 몇 가지 송어 낚시를 하시기 전에 몇 가지를 준비를 하시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별, 색상별, 어떤 형태별로 좀 스푼은 많이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한 10분, 20분 정도 어떤 한 가지 형태나 색깔로 해보다가 송어들의 반응이 없으면은 또 다른 색깔로도 한번 바꿔보고, 다른 모양으로도 한번 바꿔보고, 그런 식으로 낚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푼은 색상별로, 모양별로, 사이즈별로, 그 다음에 무게별로 조금 다양하게 많이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웜. 그러니까 흔히 이제 소프트 베이트라고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물고기 형태를 닮은 미노우형 이런 소프트 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지렁이 같이 이렇게 생긴 웜도 있고, 시중에 송어용 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조금 유형별로, 그러니까 벌레를 닮은 거, 지렁이 닮은 거, 그다음에 물고기 형태를 닮은 거, 뭐 그런 식으로 종류를 정하시고, 또 거기에서 각각 컬러별로 또 웜도 몇 가지를 준비를 하셔서 그날 또 뭐 오전 오후 송어들의 활성도에 따라서 어떤 색이나 어떤 모양이 잘 먹히는지 판단을 하셔서 낚시를 하실 수 있도록 웜도 몇 가지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준비를 하려고 하시는 마시고요. 그냥 처음 시작하시는데 너무 그 뭐 장비라든가 이런 미끼들을 처음부터 너무 많이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것들의 종류와
수량도 조금만 준비를 하셔서 낚시를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낚시터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주변 분들이 쓰시는 어떤 그런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채비라든지, 그 다음에 쓰는 미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신 다음에 하나씩 둘씩 구매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작게 이제 소품 같은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낚시를 하실 때는 이런 라인 커터, 라인을 자를 수 있는 라인 커터를 반드시 하나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스냅 도래, 예, 이런 도래를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도래는 아까 보셨던 이런 스푼들을 교체하실 때 라인에다가 이 스푼들을 이렇게 걸어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도래를 사용하셔야 이 스푼을 교체하실 때 이렇게 빼고, 또 다른 스푼들을 또 달아서 바로 또 캐스팅할 수 있고, 이런 하드베이트 같은 것도 바로 이렇게, 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할 때 이런 마커 채비를 해서 하는 낚시도 하는데, 이런 마커도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 마커라든지 다른 거 낚시 또 송어 낚시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있는데, 이거는 다음 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웜 낚시를 할 때 이제 필요한 건데요. 웜 낚시를 할 때 부족한 무게를 조금 더 늘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심층까지 빨리 내려가게 하고 바닥에 가라앉히게 할 때 필요한 게 이런 뽕돌이니까, 조개 뽕돌도 사이즈별로, 작은 사이즈별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 준비해 두시면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자주 사용을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바늘빼기예요. 바늘빼기인데, 이제 이 바늘빼기는 송어가 그 채비를 입속 깊숙이 삼켰을 때, 그러니까 목구멍까지 삼켰을 때 그 바늘을 빼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런 바늘이 있는데, 얘가 송어 목속까지 깊숙이 들어갔을 때 이런 바늘 빼기를 통해서 이렇게 라인을 타고 쭉 내려가서 이렇게 바늘을 건 다음에 이렇게 쑥 밀어서 이렇게 빼는 거죠. 송어의 입속 깊숙이 목구멍까지 들어갔을 때 뺄 수 있는 편리한 도구니까, 요런 바늘 빼기 도구도 하나를 준비를 하시면 되고, 또 소개해 드릴 것은 이것도 역시 바늘 빼기예요. 이건 바늘 빼기인데 스푼을 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웜 낚시를 했을 때 송어 입 주변에 걸렸을 때, 송어 바늘이 입 주변에 걸려 있을 때 송어를 물 밖으로 꺼내지 않고 그냥 물 속에 있는 상태에서 이 얘를 이렇게 바늘 있는 곳에다 넣어서 송어의 입에 걸려 있는 바늘을 이렇게 탁 빼주는 그런 송어 바늘 빼기가 되겠습니다. 또 설명드릴 것은 송어용 뜰채입니다. 요즘은 이런 뭐 예전 테니스 라켓처럼, 그러니까 랜딩넷이라고 그러죠. 랜딩넷이라고도 하는데, 송어용 뜰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쁘게 나무로. 대부분 이렇게 좀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소재를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실리콘 소재가 송어 몸에 상처도 덜 주고, 송어가 이제 사람 손이 직접 닿거나 그러면 화상을 입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송어 낚시터에서는 포셉이라든지 그런 립 그립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될 수 있으면 송어를 뜰채로 안전하게 떠서 바늘만 살짝 빼주고 다시 놔주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설명드린 이런 웜, 스푼, 하드베이트, 그 다음에 뭐 라인 커터, 각종 이런 소품들을 넣어 다닐 수 있는 박스, 소품 박스, 또는 뭐 저희 이제 태클 박스라고 하는데, 이런 채비들을 넣어 다닐 수 있는 박스나 가방을 하나를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 장비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경우에는 그냥 작은 백 형태의 가방으로 준비를 하셔도 되고, 이제 좀 가지고 다니시는 장비의 양이 많거나 좀 채비가 많다, 부피가 좀 나간다고 할 때는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장비를 여러 가지 이 채비들을 보관할 수 있는 큰 형태의 태클 박스도
하나를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송어 낚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짧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 필요한 것은 낚싯대. 낚싯대 중에서 송어 전용 낚싯대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 UL 또는 XUL 같은 힘새가 좋고 가벼운 루어대를 사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에 릴은 800에서 1000번 정도의 소형 스피닝 릴을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낚싯줄은 송어 전용 라인을 쓰셔도 되고 그냥 모노라인 3에서 4LB 정도 가는 라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낚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루어는 하드베이트 종류로 이제 크랑크, 바이브, 미노우 종류별로 작은 사이즈의 싱글 훅이 달린 미늘이 없는 하드베이트를 몇 가지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스푼, 무게별, 색상별, 형태별로 조금 다양하게 많이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웜은 기본적으로 물고기 형태의 웜과 그 다음에 벌레 형태의 웜, 그 다음에 지렁이 형태의 웜, 이런 식으로 한 3가지 정도 타입의 웜을 색상별로 한 두세 가지 정도 해서 작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 미끼 외에 이제 낚시를 하기 위해서 낚싯줄과 이런 미끼들을 연결해주는 스냅도레, 그 다음에 회전 스냅도레, 작은 사이즈 12호에서 12호보다 더 작은 사이즈들을 준비를 하시고, 작은 사이즈의 조개 뽕돌들을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송어 입에서 바늘을 뺄 수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목구멍 안에 있는 바늘을 뺄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물 밖으로 송어를 꺼내지 않고 바늘을 빼줄 수 있는 이런 바늘 빼기 하나 말씀드렸었고, 실리콘 소재로 만든 송어 뜰채도 하나 준비를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담아 다닐 수 있는 작은 사이즈의 가방이나 혹은 딱딱한 형태의 하드 케이스로 된 태클박스를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낚시줄을 자르거나 할 때 필요한 가위나 라인 커터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번 영상에서는 송어 낚시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다 즐겁고 안전한 낚시 하시고 다음번 영상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괴성한 노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